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대선 전국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선대위부터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송원재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온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앞으로 대선 전국을 꾸려나갈 방향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확인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 대체로 방향도 그런 방향입니다. 어제 자세한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꾸려나갈 대선 전국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 지지도 또 다른 조사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인 PNR 발표가 있었죠.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는 15.5%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KSOI, 여론조사 기관인 KSOI가 지난 5일과 6일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43%, 이재명 31.2%, 안철수 4.7, 심상정 3.7, 김동연 1.4였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거의 12%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대비해서 윤석열은 10.6%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10% 이상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에서 탈출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10% 이상의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재명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막 내지르기식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 지지율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어제 언론에 이제 경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대선 국면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놓고 아주 길게 거의 대부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면 첫 번째로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김종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홍준표를 어떻게 안을 것이냐, 그 다음 김종인, 이준석과 대척점에 있는 안철수를 어떻게 안을 것이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것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이라고 하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선 전국 대장정을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모두 얘기를 했죠. 윤석열 측과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는 얘기가 됐다, 이렇게 밝혔죠. 그 다음 선대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는 소위 매머드 캠프였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이런 매머드 캠프였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매머드보다는 실무형의 슬림형 캠프를 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기존의 캠프를 모두 안고 간다, 거기에 많은 사람을 더 영입해서 중도층, 진보층 인사까지 모두 다 영입해서 더 큰 캠프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서 김종인, 이준석과는 다른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아직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정확하게 협의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안철수, 홍준표 부분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가 SNS를 통해서 이번 대선은 비리 의혹 대선이다 라는 말까지를 하면서 자신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홍준표 후보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것도 마땅찮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청년들과 함께 열어보겠다. 지금 좀 답답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야권 대통합의 길로 함께 갈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홍준표와 안철수와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하기 힘든 김종인과 이준석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복잡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첫째,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전국에서는 캠프 운영에 있어서 대선 후보의 생각이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주변에 휘둘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지난 2년을 통해서 특히 또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선 국면에서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원칙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와 안철수에 대해서 포용하고 통합하는 것보다는 견제하고 공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아니다 통합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홍준표 후보도 김종인이 있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저는 이게 판단 착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도 열어놓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홍준표 후보도 안고 가야 하고 안철수 후보도 안고 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김종인과 이준석이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이들을 공격하는 걸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통합과 화합하는 자세로 분위기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통합과 견제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윤석열 후보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택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이준석을 당대표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하겠다. 필요하면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매듭을 풀어야 하고 지금까지 풀고 있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인 실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필요하고 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털고 새로운 정권으로 이양하는 것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임기 종료 전까지 이 부분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 또 후보의 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역할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전시나 공연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어서 서로 상대방 일에 관여하지 않고 존중해 왔다. 전혀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논란이 없는 그런 영역에 한해서 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인터뷰를 한 내용,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송원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방향이 거의 비슷하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제 댓글에 올려주신 그런 의견들과 거의 비슷하다. 크게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김종인, 이준석을 합류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전체적으로는 의견들이 거의 비슷한 방향이다 라는 것이고 이 후보 부인이 최소한의 지원 활동에 거쳐야 한다. 이건 꼭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송원재 TV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번 대선은 특히 후보 부인들이 최소한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많은 점수를 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또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의 부인, 또 시장 도지사의 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이나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 정치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부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성 문제가 돼서 배우자입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권력을 왜 부부가 나눠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뽑는 것은 그 후보를 보고 뽑은 것인데 왜 부부가 공동으로 권력을 누리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없애야 한다.
정치인의 배우자가 권력을 같이 누리는 이런 문화는 아직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제도적으로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번 대선에서 지원 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다. 어떤 후보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런 것들은 좀 자제되어 가는 것이 거기에서 생기는 그 많은 부작용들, 국정에 개입하게 되고 인사에 개입하게 되고 그게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조용하게 뒤에서 물밑에서 내조하는 것이 점수를 더 딸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면담 요청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과 꼭 같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이유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정치적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손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함께 엮어서 청산되어야 될, 문재인 이재명과는 각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이재명에 비해서 10% 이상 훌쩍 앞서가면서 이재명이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졌다. 이재명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면 질수록 이재명이 갖고 있는 본질, 위험한 인성, 정치인으로서도 위험한 상황,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앞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